시작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공수 1에 보면 1단원, 2단원, 3단원 나눠져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다음식의 연산 파트예요. 그래서 일단 연산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4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일단 덧셈, 뺄셈은 우리 어차피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니까 빠르게 가면 덧셈, 뺄셈은 동류항끼리만 한다라는 거. 동류항이라는 건 같은 종류의 항끼리만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y라는 애가 있으면 더 이상 정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x제곱 더하기 2x제곱 이렇게 있으면 얘를 3x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합칠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덧셈, 뺄셈에 대한 개념인 거고 뺄셈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곱셈. 다항식의 곱셈은 전개한다라고 불러요. 전개한다. 그래서 전개하려면 필요한 게 분배 법칙이었죠.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분배 법칙. 그래서 이런 거 있었어요. x 플러스 y의 제곱을 하겠다. 그럼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건 결국에 x 더하기 y, x 더하기 y를 곱해 놓은 거고 그러면 전개할 때는 이렇게 전개하는 거죠. 이렇게. 맞지? 그래서 x제곱에 플러스 xy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해보면 yx 플러스 y제곱. 그러면 지금 얘 xy도 그렇고 yx도 그렇고 결국 같은 거니까 얘가 뭐가 된다?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 된다. 라는 게 이제 곱셈 공식, 정확히는 완전 제곱식이었죠? 그치? 그런 게 곱셈인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나눗셈이에요. 근데 다음식의 나눗셈은 다음 시간에 아마 하게 될 거니까 일단은 요 정도까지. 그래서 곱셈에서 나오는 게 곱셈 공식이라는 애다. 그래서 곱셈 공식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곱셈 공식 외에, 곱셈 공식 단원인데 곱셈 공식 말고, 다른 걸로 푸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뭐 항, 계수, 단항식, 다항식 뭐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들은 아니니까 그냥 용어 설명인 거니까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내림차순, 오름차순 나오는데 내림차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오름차순은 차수가 낮은 것부터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림차순도 그렇고 오름차순도 그렇고 결국에는 한 개의 문자에 대하여 즉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 어차피 우리가 보는 식들은 x, y, z, 뭐 a, b, c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문자가. 근데 그 중에 한 개의 문자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문자가 높은 것부터 낮은 걸로 또는 낮은 것부터 높은 걸로 정리한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당연히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2차 방정식 같은 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쓰잖아. 얘를 반대로 쓰지 않죠? 그렇지? 평상시에 우리가 쓸 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것들 아니고 용어 설명이니까 빠르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 덧셈, 뺄셈, 동류항끼리 하는 거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 넘어가셔서 맞풀 개념 익힘 1번 봅시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아마 다른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사실은 중학교 수학을 뭐 하긴 했었는데 이제 우리 학원 자체가 이제 고등 전문이다 보니까 잘 몰랐어. 중학교 수학을 전에 이제 한번 했었는데 잘 모르고 있다가 너네 이제 온다고 하니까 중학교 수학을 다시 펼쳐서 봤지. 교육과정도 바뀌고 했으니까. 근데 중학교 수학이 생각보다 전보다 내용이 되게 많아졌어요. 되게 많아져서 일단은 여기 공수 1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러니까 중3 수학이랑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을 거야. 그래서 너네 중3 수학 뭐 지금 이번에 테스트 봤을 때 잘하던데 일단은 학교에서 듣는 수업도 열심히 일단 들으세요. 우리가 내신 대비 때 중3 거를 한 번 더 복습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이제 여기랑 엮여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무튼 이렇게 보시면 얘는 이렇게 하는 거였죠. 마이너스가 이렇게 분배가 가능한 거니까 얘를 2a 마이너스 b 플러스 3c라고 써놓고 얘 대입하셔서 그냥 동류항끼리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분배가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배가 되면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다? 2a 더하기 2b에 마이너스 3c 플러스 6a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얘는
2A 6A니까 8A에 플러스 2B에 마이너스 3C라고 써놓고 마찬가지로 쟤네들 그대로 집어넣어서 동료끼리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렇죠?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튼 이 정도까지만 하고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숙제할 때는 이 밑에 문제들 풀어오시면 돼요. 확인 유제, 변형 문제, 발전 문제 이렇게 세 문제 풀어오시면 돼요. 알겠죠? 내가 마풀 개념 익힘은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다 풀어줄 거고, 뭐 당연히 이렇게 단순한 마지막 계산 과정 자체는 안 할 때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다 풀어줄 거고, 그거에 맞춰서 확인 유제는 그냥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만 다른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변형 문제, 발전 문제는 좀 변하긴 하는데 특히 이제 발전 문제 중에서 우리가 좀 같이 풀어야 될 만한 내용들은 같이 풀어줄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변형 문제까지는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려가셔서 발전 문제 봅시다. 3번. 한번 보시면 지금 문제에 반원 안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ABCD가 있고요. 그랬을 때 OC의 길이와 CD의 길이를 더했을 때 제곱, DA, AB, BO를 더했을 때가 제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너네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여태까지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수학 문제 풀 때 특히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이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목적성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항상. 알겠죠? 그냥 무작정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풀어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항상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체크하시고 그 목적을 갖고 그걸 구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OC의 길이와 CD의 길이를 더해놨고요. 첫 번째에서 가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나에서는 DA의 길이와 이 길이와 그 다음에 AB의 길이 요 길이와 그 다음에 BO의 길이 요 길이를 더해놨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를 가지고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를 고민하셔라. 그럼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느냐? 지금 보면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어떨까? 같겠죠? 맞죠? 그리고 AD의 길이는 이 길이의 2배겠죠, 그러면. 맞지? 그럼 내가 이 길이를 그냥 A라고 두면 얘도 A일 거고 얘는 2A일 거고 맞죠? 그러면 결국 가로의 길이는 2A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세로의 길이 구해야 되는데 내가 이 세로의 길이를 B라고 하면 이 길이도 어차피 B겠죠? 맞지? 그러면 이 세로의 길이는 B. 그러니까 우리는 2A 곱하기 B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럼 그랬을 때 얘를 보면 그럼 쟤는 흰색 2개 더한 거니까 A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고 얘는 노란색 길이 더한 거니까 3A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다. 우리 중학교 때 연립 1차 방정식 배우죠?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 B가 뭔지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3A 더하기 B에서 A 더하기 B를 빼면 3A 더하기 여기서 여기 빼면 2A가 나오는 거고요. 맞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 빼면 3x 플러스 y 플러스 5에서 x 플러스 y 플러스 3을 빼면 2x 플러스 2가 남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a는 양변에 2 나누시면 x 플러스 1이구나 알 수 있을 거고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b가 나오겠죠. 그렇지? a, b 구했으면 여기 집어넣으시면 끝나는 거고.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풀어줬어.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줬으니까 따라 푼다의 개념으로 풀면 너네가 선행을 몇 번 하든 수학 실력은 늘지 않아요. 기억에 의존해서 풀면. 알겠지? 절대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선행에서 가장 큰 문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풀 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 1년 뒤에 써먹을 건데 지금 외워봤자 뭐해.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뭐 뒤에 가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얘기를 해주겠지만 나는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 푸는 거를 제일 싫어하거든? 그래서 분명히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이면 당장 내일이 시험이야. 그러면 도저히 이 문제를 못 풀겠어. 만약에 1번 문제가 아니라 1번 문제를 못 풀겠어, 도저히. 그럼 그 문제를 외워서라도 풀어야지. 당장 내일이 시험이면.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답지에서는 이렇게 풀면 좀 더 쉽게 풀리는데 왜 그런 걸 설명을 안 해주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나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풀면 너네한테 결국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푸는 거예요. 나중에 다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가 뭐 심화 수업할 때나 내신 대비할 때나 다 알려줄 거야. 쉽게 푸는 방법들. 아니면
이제 계산을 줄이는 방법들 여러 개 다 알려줄 건데 그거를 지금 알아봤자 너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아무튼 그런 거니까 일단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곱셈, 다항식의 곱셈이라는 애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웁니다. 전개하는 거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전개만 쭉 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얘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다 나오는 애들이니까 빠르게 넘어가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곱셈 공식이라는 애죠. 여기에 지금 표시가 돼 있듯이 1번부터 5번까지는 중학교 때 배웁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중학교 때 배우는 과정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완전제곱식이라고 부르고요. 맞죠? 들어봤지? 완전제곱식. 얘네들은 완전제곱식이라고 부르고 얘를 합차공식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이제 합차공식을 여러 번 한 거죠. 얘를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를 계산하면 a 4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a 8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 합차공식 그냥 연달아 여러 번 한 거고 그 다음 얘와 얘는 그냥 쭉 전개하셔서 계산하는 건데 얘를 잠깐 볼게요. 4번과 5번을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4번과 5번은 공식이 아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어떻게 공식이야? 공식이 아닌 거야. 뭔 소리냐? 봐봐. 쟤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게요. 2x 플러스 3 곱하기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다. 내가 얘를 전개를 해보겠다. 또는 얘가 무슨 식인지를 보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여기다가 공식에다 집어넣어가지고 a는 2고 b는 3이고 c는 마이너스 1이고 d는 1이구나 해놓고 여기다가 막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안 된답니다. 왜? 그러면 얘가 2차식이 넘어가는 순간 계산을 못해. 2차식 넘어가는 계산을 못해. 맞죠? 그렇죠. 그래서 너네가 특히 이제 이 다항식의 곱셈 단원에서 알아가야 되는 게 뭐냐. 당연히 이제 곱셈 공식은 당연히 외우는 건데 여기다 추가로 그냥 얘를 바로 전개해서 쓰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 얘가 결국 x에 대한 식인 거고 정확히는 x에 대한 2차식이 만들어지겠죠?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이 있을 거고 x가 있을 거고 마지막 상수항이 있겠죠. 그거를 그냥 이 상태에서 저기다가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본다 이게 아니라 이 식을 보고 뭐와 뭐를 곱했을 때 x제곱이 만들어지겠구나 이거를 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결국에 이제 수학 공부를 할 때. 그래서 뭔 소리냐? 여기서 결국 x제곱을 찾아낼 건데 x제곱은 이렇게 곱하면 만들어지겠죠. 맞지? 그러니까 뭐겠구나? 마이너스 2x제곱이겠구나.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뭐와 뭐를 곱했을 때 x가 만들어지냐를 보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 만들어지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x 만들어지지. 그럼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x가 만들어지겠네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얘가 2x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3x가 만들어질 거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x겠구나. 그 다음 마지막 상수항은 이렇게 곱하면 만들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여기 뒤에가 플러스 3이겠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를 저기다가 집어넣어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4번도 마찬가지로. 알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는 공식이 아니다. 외우지 마시고요. 외우지 마시고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습관을 들어 놓으셔야 된다. 그래야 차수가 아무리 커져도 이게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인수분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6번부터가 이제 공수 1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공식들인데 얘는 사실은 얘랑 똑같은 형태예요. 그렇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인 거고 얘도 a 더하기 b의 제곱인 거고 그때 형태를 보면 a제곱 b제곱 있고 그 다음에 2ab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인데 그러면 a제곱 b제곱 c제곱 있고 그 다음에 2에 ab, bc, c에 있고요.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냥.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문자 3개짜리 완전제곱식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죠? 형태가 똑같으니까 얘와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하나가 마이너스로 바뀐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a-b로 바뀐다. 그러면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ab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bc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c는 그대로 있을 거고 b가 마이너스 b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곱셈공식 두 번째도 나오는데 얘는 이제 차수가 3차식으로 는 거죠. 3차식으로 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당연히 얘들아 공식들은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건데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 이 두 개를 어떻게 알아두시면 되냐면 얘를 이렇게 그냥 두지 마시고요. 얘를 이렇게 바꾸세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 플러스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바꿔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알아두시면 안 돼요. 얘를 이렇게 바꿔서 보셔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이 두 개를 3AB로 묶어놓은 것 뿐이다. 그러면 밑에 건 또 어떻게 되느냐? 밑에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B였던 애가 마이너스 B로 바뀐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를 그냥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A세제곱에 마이너스 B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에 A 마이너스 B 이렇게 바꾸시면 된다.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외우기도 편합니다. 시계 형태가 똑같은데 얘는 다 플러스고 얘는 다 마이너스인 거니까 외우기도 훨씬 편해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이 두 개는 그냥 그대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3차 식일 때 곱셈공식 두 번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곱셈공식 세 번째가 있는데 얘는 뭐 굳이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곱셈공식 세 번째는 굳이 안 외우셔도 될 것 같고 그럼 그냥 넘어갑니다. 세 번째 거는 네 번째 걸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거에서 얘는 문자가 3개짜리인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1번에는 문자 3개짜리인 거, 그 다음에 2번에는 얘를 이제 뒤에 가서 보기차식이라고 부르는 애가 나오는 건데 일단은 첫 번째 거 보시면 얘는 당연히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 얘가 우리가 앞으로 외워야 되는 곱셈 공식 중에 가장 긴 공식이에요. 알겠죠? 그럼 내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문자가 지금처럼 3개짜리인 곱셈 공식은 또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걔는 무조건 곱셈 공식 문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문자 3개짜리 문제는 그냥 무조건 곱셈 공식 문제다. 그래서 공식으로만 풀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사실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있으니까 한번 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얘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공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공식을 몰라도 나중 가면 다 풀 수 있는 애들이니까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유형 1번에 마플 개념 이렇게 1번 봅시다. 너네가 이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가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이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사실 시험이에요. 시험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냐 뭐 사람들이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중학교는 절대평가고 고등학교는 상대평가다 뭐 등수가 나온다 뭐 등급이 나온다 해가지고 막 뭐라 얘기하는 그런 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체제적인 거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시험의 성질이 중학교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점수가 얘가 어떤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다 100점을 받아도 아무도 뭐라 안 해. 그러니까 중학교는 그냥 각각의 개인들을 점수가 몇 점인 얘가 어떤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시험의 목적이. 근데 고등학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등수가 가장 큰 목적이에요. 얘가 어떤 상태다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얘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냥 이 학교에서 얘가 몇 등인지를 알고 싶다라는 게 목적이야. 근데 만약에 100점이 너무 많아. 실제로 이제 운상고에서 실제로 이제 재작년 일인데 실제로 운상고에서 수학시험을 봤는데 100점이 30명이 나온 거야. 실제로. 근데 1등급이 22명까지야. 그러면 99점이 2등급이 돼. 99점인데. 서술형에서 1점 깎였는데 2등급이 돼. 그리고 이 1등급 30명을 전부 다 1등급을 줄 수는 없어. 왜? 1등급이 22명까지니까. 100점인데 1등급을 못 받는 상황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1등급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도 실제로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재시험 보고 그랬었어. 가려내야 되니까 애들을. 그러면 학교 선생님 또 불려가. 교육청에 불려가고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심할서 쓰고 막 그래야 돼요. 실제로. 왜냐? 고등학교 때 시험의 목적은 등급을 나누는 게 목적이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 얘기 갑자기 왜 하느냐? 결론은 중학교 때는 모두가 100점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네한테 틀리도록 유도를 해야 돼. 그 말은 뭐야? 결국 함정을 판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함정이 없는 문제는 거의 없다는 소리예요.
당연히 이제 1번, 2번은 쉽게 나오겠지. 첫 장은 쉽게 나와요. 모두가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얘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뭐 기초 학력을 평가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 외에 그러니까 두 번째 장부터 한 10문제 정도는 절반 이상은 분명히 모든 문제 함정이 다 있어. 그 말은 그냥 단순히 얘 보면 이 문제 보면 제의 전개식 3x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의 제곱의 전개식에서 얘네들을 구해봐라 라고 학교 시험에 만약에 나왔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해보래. 그럼 너네한테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해보래. 제가 뭐 지금은 제곱이라고 나와 있지만 나중 가면 학교 시험에서는 세제곱이 나올 수도 있고 네제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너네한테 단순히 쟤를 전개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려고 이 문제를 냈을까라는 거예요. 만약 학교 시험에서 1번, 2번은 그럴 수 있어. 쉬운 문제들은 그럴 수 있는데 뒷부분은 막 10번, 12번 푸는데 이런 게 나왔어. 너네한테 해보래. 아, 그럼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단순 전개를 시작을 해. 예를 들어 제 4제곱이 나왔는데 그 4제곱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문제는 맞출 수 있겠지만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너네한테 학교 시험에서 특히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면서 단순 계산을 물어보는 문제는 그냥 없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당연히 지금 얘는 개념서니까 있겠지만 어떤 문제든 간에 그냥 너네한테 단순 계산을 하라고 낸 문제일까라는 의문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뭐냐 이 문제는 도대체 3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1에 전체 제곱이 있는데 얘를 당연히 다 전개하면 1번도 풀 수 있고 2번도 풀 수 있고 3번도 풀 수 있겠죠. 맞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얘가 제곱이니까 이렇게 있는 거고 우리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냥 단순히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얘 아까 했던 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곱셈 공식 써서. 그거 말고 결국 1번에서 말하는 x제곱을 구하려면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된다? 여기서 뭔가가 곱해져서 우리는 x제곱이 만들어질 거다. 그럼 뭐와 뭐가 곱해졌을 때 x제곱이 나오는지를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뭐와 뭐가 곱해졌을 때 3x제곱과 1이 곱해졌을 때 마찬가지로 2x와 2x가 곱해졌을 때 마찬가지로 1과 3x제곱이 곱해졌을 때 x제곱이 만들어지죠. 그치? 그럼 그것만 구하면 되는 거야. 결국 너네한테 1번 x제곱을 물어봤으면 x제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 나오는 거 3x제곱 나오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 4x제곱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거 3x제곱 나오니까 셋 다 더하면 10x제곱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x세제곱 보시면 x세제곱 보면 3x제곱과 2x가 곱해지면 6x세제곱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2x와 3x제곱이 곱해지면 6x세제곱 만들어져요. 그리고 없죠. 그럼 더하면 제 개수는 10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든 개수의 합이래.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럼 보면 결국에 얘가 뭐 제일 큰 차수가 x 4제곱이니까 6x 4제곱부터 해가지고 쭉 가서 상수항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모든 개수를 다 전개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2x 세제곱에 플러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있다. 그럼 내가 얘 전체 개수합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구해도 되지만 결국 개수라는 건 x 세제곱, x 제곱, x가 사라졌으면 좋겠잖아. x를 다 지워놓고 나면 남는 애들이 개수죠. 그럼 걔네들 그대로 계산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맘대로 x를 막 주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x에다가 1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너네 여기다 1 넣으면 2 곱하기 1의 세제곱이니까 뭐만 남아? 2만 남겠죠? x가 사라지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3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3만 남아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 개수만 남아. 뭐 했더니? x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사실 이제 얘는 개념서니까 다 전개해봐라 또는 1번, 2번을 가지고 구해봐라 이런 말인 건데 만약에 얘만 나왔어 학교 시험에 그럼 다 전개한다 이게 아니라 모든 개수의 합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보시면 x에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2 더하기 1의 전체의 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뭐겠구나? 36이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1을 넣는 이유는 1을 넣는 순간 x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x가 사라지고 개수만 남는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 특정항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할 때 x에다 1을 집어넣겠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변형 문제 뭐 5번도 마찬가지로 특정항의 개수를 구해서 푸시는 거고, 그 다음에 발전 문제 6번 보시면 이제 1부터 100x 99제곱의 제곱을 해보래. 전체 제곱을 해보래. 근데 그랬을 때 거기서 x 5제곱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x 5제곱의 개수를. 그러면 그 x 5제곱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얘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다 전개하는 게 아니겠지. 어떻게 한다? 어떤 결국 특정 항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그 개수가, 그 차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다. 그러면 써보면, 쟤를 써보면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 그 다음에 4x 세제곱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5x 4제곱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6x 5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쭉 가서 100 곱하기 x의 99제곱의 제곱이니까 얘가 똑같은 게 하나 이렇게 더 적히는 거야. 근데 내가 왜 여기까지 적었겠어? 결국에 뭔가 앞에서 뭔가 또 뒤에서 뭔가를 곱했을 때 5제곱이 만들어져야 돼. 그럼 얘에다가 뭔가를 곱하면 x 5제곱이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그럼 안 만들어지죠. 왜? 얘는 이미 x 5제곱보다 차수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얘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야? 여기까지 쓴 이유는 그 뒤에 건 다 필요 없는 거야. 왜? 뭘 곱해도 5제곱이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쓰게 되는 거고 얘랑 똑같은 게 여기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와 뭐를 곱했을 때 얘가 똑같은 게 뒤에 있는 거니까 1과 뭐와 곱해졌을 때 6x5제곱 이 뒤에 있는 6x5제곱과 곱해졌을 때 x5제곱이 나올 거다. 그러면 그때 6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x와 이 뒤에 있는 10x 4제곱 즉 개수가 1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와 얘가 곱해졌을 때 즉 12일 때 나올 거고 그 다음 반대로도 가능하겠죠. 얘와 저 뒤에 있는 3x 제곱 그러니까 12,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똑같은 걸 적어서 하나씩 하나씩 곱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다 계산하시면 56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28 더하기 28이니까.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특정항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뭐와 뭐를 곱해서 그 항이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플 개념기 2번에 있는 식들은 얘는 뭐 중학교 때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얘는 3 플러스 1이니까 앞에 3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쭉 연결되고 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마플 개념기 2번은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질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으로 넘어가셔서 9번 한번 풀어볼래 얘들아? 발전 문제 9번 한번 풀어보세요. 9번.
풀어보셨나요? 너네가 여태까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 사실 내가 가장 큰, 너네 수업하기 전에 가장 고민을 했던 게, 고등학생이랑 똑같이 하면, 수업을 고등학생이랑 똑같이 하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6층에 가보면, 그 중1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6학년에서 중학생 된 애들. 근데 걔네들 보면, 그냥 인생이 되게 행복한 애들 같아. 막 되게 학원에서 막 웃으면서 뛰어다니고, 되게 시끄럽고, 막 걔네들 한 4명 모여있으면 엄청 시끄러워. 그래서, 걔네 보면서,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너네보다 어리니까, 중학생은 원래 저런가? 이제,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이제 나는 막 그렇게, 너네가 보면 알겠지만, 막 그렇게 활달한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MBTI가, 나는 ISTJ예요. 그런데, 요 4개가 아예 극단적이야. 모두가. 이 4개가 다 극단적이야. 다, 어떤 검사를 해보든, MBTI 검사를 해보면 다 90이 넘어요. 다 90 넘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앞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네한테 먼저 말도 걸고 하지만 나는 완전, 완전 아이거든? 그래서 나는 집 가면 말을 잘 안 해. 집 가면 말을 잘 안 하고 내가 어느 정도로 아이냐면 요 학원 엘리베이터 타봐서 알잖아. 이게 학원 엘리베이터가 좁잖아. 막 그렇게 크지 않죠. 학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1명, 2명, 3명, 4명 타면 5명이 탈 수 있어. 6명까지는 잘 못타고 6명 정도 타면은 삐 소리 울리고 한 5명까지 탈 수 있는데 이렇게 4명 타면 1명이 탈 자리가 좀 애매해져. 특히 이제 남자애들이랑 타면 막 가방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4명 타면 이렇게 들어갈까 말까 막 고민을 해. 근데 나는 이렇게 4명 타 있잖아? 그럼 안 타. 요 가운데 낑겨 있는 게 싫어서. 그 정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대학교 다닐 때도 지하철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문이 이렇게 있잖아. 지하철 문이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지하철 문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러면 지하철 문이랑 의자 사이에 여기 봉이 하나 있어. 철봉이 하나 있어. 그러면 난 들어가자마자 일로 벽을 봐. 그냥 벽을 보고 계속 가, 지하철에서. 왜냐면 여기 서 있거나 뭐 여기 통로 쪽에 서 있거나 아니면 의자 앞에 서 있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날 치잖아. 그리고 사람들이랑 뭐 부대껴서 가야 되잖아. 그러면 나는 항상 대학교 다닐 때 항상 그랬어. 항상 딱 타자마자 옆으로 돌아서 여기 봉을 잡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리고 이제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열로 타서 일로 내리다 보니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잖아.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어떤 문에서 내리는지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항상 타서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내려. 사람들이랑 부대끼고 이런 게 싫어가지고. 항상. 그리고 나는 이제 지금은 이제 차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 타고 다닐 때는 그래서 항상 내려야 될 문을 미리 확인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타서 이렇게 내려야 돼. 그러면 이쪽 철봉에 가서 붙어 있어요. 벽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치지도 않고 건들지도 않고 부대끼지도 않고 사람들이랑 마주칠 일도 없고 그렇게 갈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 완전 극단적인 아이야. 그래서 집 가서도 말 잘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재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내 와이프는 ENFP예요. 4개가 다 달라. 그리고 그 4개가 나의 극단적으로 반대로 90이야. 이 4개가 다 90이야. 와이프도. 다 90 이상이야. 이 4개가.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피는 좀 줄긴 했는데 일을 하려면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니까 피는 좀 줄긴 했는데 이 4개가 완전 다 반대야. 그래가지고 내가 집만 가면 나한테 말을 걸어. 내가 집만 가면 나한테 말을 걸어. 그럼 이제 내가 막 대답을 해. 그럼 뭐라 그래? 왜 대답만 해? 왜 대답만 하니?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자기한테 왜 얘기를 안 해주니? 그럼 내가,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맨날 이래. 그래서 이제 항상 대화가 똑같아. 그래서, 오늘 학원에서 뭐 힘들게 하는 애 없었어? 곰곰이 생각해. 근데 없었어. 없었는데? 이렇게 대답해. 그럼 이제 대화가 끊기잖아.
내가 뭔가 이게 또 던져줘야, 아, 나 오늘 이게 힘들었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대화가 이어지는데, 나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이, 학원에서 뭐 특별한 일은 없었어? 그러면, 그냥 수업하다 왔는데? 이제 얘기를 해. 오늘 하루 안 힘들었어? 똑같은 거 하는데 굳이 뭐 별로 안 힘들지? 이게 항상 이런 식이야. 내 대화가. 근데 내 와이프는 내가 질문을 안 해도, 그리고 참 신기해. 회사에서 항상 힘든 일이 있어. 그래서 회사에 항상 특별한 일이 생겨. 이제, 왠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실,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봐도, 특별한 일이랄 게 없거든? 그냥 뭐, 오늘은 뭐, 새로운 반이 오픈이 됐으니까, 오랜만에 중3 애들을 가르친다? 정도? 나 이제 고등 전문이니까 웬만하면 예비 고1부터만 받으니까, 원래는. 화났어? 수업이나 해? 딴 얘기 그만하고?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그 정도 얘기하고 막 얘기를 안 해. 그럼 이제 와이프가 맨날 이제 나한테 뭐라 해. 좀 더 이제 본인과의 대화에 흥미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냐. 근데 내가 와이프를 고3 때 만났어요. 저 와이프를 고3 때 만나서 이제 재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9년 연애를 했지. 9년 동안 만났어. 그러고 나서 결혼을 했어.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아니, 나는 9년 동안 바뀐 게 없다. 이제 난 9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난 바뀐 게 없는데, 이제 왜 그러냐?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왜 결혼을 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는 결혼을 하면 다를 줄 알았대. 결혼을 하면 그래도 이제 연애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 이제 너는 이제 학생 때 연애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도 보고 학원에서도 보고 여러 번 보겠지만, 이제 서로 이제 일을 하면서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많으면 세 번?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세 번? 이지만 뭐, 보통 내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이렇게 봤어요. 대학생 때는 좀 더 보다가. 그러고,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할 때 매일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치가 있잖아. 일주일에 한 번은 특별한 일이 있겠지. 내 입장에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뭔가 힘든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힘든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어. 가끔 이제 좀, 다른 애 욕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저번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여자애가 예비고1 애가 신입생으로 등록을 한 거야. 근데 애가 첫날부터 늦어. 뭐, 이유가 있겠거니 했어. 근데 둘째 날도 늦고, 셋째 날도 늦고, 계속 매일매일 늦어. 얘는 원래 늦는 애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늦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때 알겠대.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을 안 늦었는데 보면 수업 때 자. 조는 건 그럴 수 있어. 뭐 힘들 수 있으니까. 근데 자. 깨워도 자. 그래서 수업 때도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얘는 뭘까? 속으로 그냥 얘가 학원을 왜 다니지? 그냥 집 가서 자지. 그냥 이런 생각이었어.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뭐 깨워서 시키고 막 시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1단원이 끝나서 단원 테스트를 봤어. 25문제짜리를 봤어. 그랬더니 한 20분 만에 다 봤대. 그래서 속으로 내가 오해를 했나 얘를? 진짜 너무 잘해서 수업을 들을 게 없어서 졸릴 수도 있잖아. 근데 딱 봤는데 25문제 중에 2문제 맞춘 거야. 첫 장 2개 풀고 뒤에가 다 백지야. 기분이 확 상하는 거지. 그래도 내가 단원 테스트를 만들었는데 성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심지어 그 앞에 2문제도 뭔가 푼 거 같지 않아. 풀이가 되게 깔끔해. 답이 없어. 이제 뭔가를 끄적였는데 답은 없어. 근데 답은 맞았어. 아무튼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애들은 다 시험을 보고 있으니까 불렀지.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 모르겠다. 못 풀겠다. 2문제를 풀었는데 그 이유 건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근데 넌 수업도 똑바로 안 듣지 않냐? 그 숙제도 안 하지 않냐? 그럼 왜 다니냐? 물어봤어. 학원을 왜 다니냐? 그랬더니 엄마가 억지로 보내서 왔대. 아, 그러면 내가 엄마랑 통화를 해서 학원을 안 다닐 생각이냐? 내가 그럼 엄마랑 통화를 해주겠다. 다니기 싫은데 억지로 와서 안 할 거면
시간 낭비고 돈 낭비니까 안 다니는 게 낫지 않냐. 그랬더니 엄마한테 얘기를 해달래. 얘기를 해달래,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엄마는 안 받아들일 거래.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전학원에서도 그랬대. 그 전학원에서 그렇게 하고 엄마랑 싸워서 우리 학원으로 옮긴 거래.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내가 엄마랑 얘기를 해주겠다 했는데, 엄마랑 통화를 했지. 근데 그 사이에 애가 집에 가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본인한테 화풀이를 했대. 자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한테 화풀이를 했대. 그 선생님이 막 나한테 화를 내더래. 난 이 톤으로 항상 얘기하거든? 화를 잘 안 내. 화를 내봤자 뭐해. 그래서 화를 잘 안 내. 그래갖고 이제 이 톤으로 얘기했는데 그랬대. 그래서 어머니가 막 화가 나신 거야. 애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지. 25문제 중에 2문제 맞았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늦고 항상 자고 항상 숙제를 안 한다. 그럼 돌아오는 대답이 그러냐 이래야 되잖아. 상식적이라면. 그지 걔가 이제 그만뒀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왜 여태까지 컨트롤이 안 됐냐 이러는 거야 나한테. 여태까지 그랬으면 1단원이 끝날 때까지 그랬으면 뭔가 이게 학원에서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조치를 했다. 애를 깨우기도 했고 서서 듣기도 했고 남기기도 했고 했는데 안 한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학원을 그만둬야 되지 않냐 애가. 할 건 다 해봤다 내가. 그리고 지금 상태로는 돈 낭비 시간 낭비인 것 같다. 그때 막 논리에 맞지도 않는 막 얘기를 뭐라 해. 그래서 내가 그냥 귀에서 이렇게 떼고 있었지. 핸드폰 이렇게 떼고 막 얘기를 하죠. 화를 내죠 나한테. 난 화를 내면 잘 안 듣거든. 화는 거 들어서 뭐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그래도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애한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냐. 애가 막 집에서 학원에서 상처를 받아와가지고 수학 공부를 하기 싫다 그런다. 막 애가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이제 다 얘기를 하셨길래. 그래서 안 들을 거냐. 학원을 그러면 이제 그만두실 거냐. 애가 뭐 상처를 받았다고 하니까 죄송하다. 그럼 상처를 받았으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안 오는 거냐. 그러면 학원비를 그냥 환불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래. 이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모님들이 있으면 힘들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으면 하겠는데 없는데 자꾸 하라고 하는 거야. 나는 이제 아이도 그렇고 T도 그렇고 완전 극단적이다 보니까 별로 감정이 없어요 사람이. 항상 이래 항상.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결혼한 지 한 2년 돼가는데 이제 자기 잘못 결혼한 것 같다고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가 없냐고. 이렇게까지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집에서는 얘기할 줄 알았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결혼 초창기에 막 하면서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 그래도 하려고 하지. 하려고 하고 이제 노력하고 막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맞춰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내 수업이 조금 이 얘기 하려고 그러더라고. 내 수업이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어. 중학교 때 수업에 비해서 내가 중간에 뭐 딴 얘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일단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이 주고 진도 나갈 만큼 나가야 되고 정해진 진도가 있고 커리큘럼이 있고 그거를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수업이 주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딴 얘기도 하고 뭐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제 고등학생이고 고등학교를 대비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하다가 좀 힘들면 따로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뭐 숙제를 줄여주든 아니면 좀 얘기를 좀 더 해서 뭐 들어보든 왜 그런지를 들어보든 뭐 하여튼 뭔가를 조치를 해줄 테니까 언제든 요청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얘기를 하세요. 알겠죠? 내가 막 그렇게 불편한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막 활달하고 막 다른 그 과학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처럼 막 먼저 이게 다가가고 막 이제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가끔 내가 교무실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원장님이 나한테 화났냐고 물어봐. 기분 안 좋은 일 있냐고. 난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아무튼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쌀쌀해 보이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근데 아무 그냥 생각이 없는 거니까. 그냥 감정이 없는 거야. 알겠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정이 없는 거야. 알겠지? 감정이 없는 거니까 괜히 이제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들 하세요. 알겠죠? 그죠? 내가 막 불편하게는 안 할 테니까.
아무튼 봅시다. 9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일단은 보면 요게 식이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전체로 얘를 그냥 치환을 해버리세요. 얘를 A라고 치환을 하고 얘를 B라고 치환을 해보세요. 잘 안 보이면. 그러니까 쟤는 그럼 A, B라고 치환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우리가 합차공식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상태로 바꿔놓고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A는 2A 더하기 1 더하기 2B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 B는 2A 더하기 1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내가 이 둘을 더하면, 이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 둘을 더하면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치? 그럼 뭐만 남아? 얘만 남네? 그러면 이 앞에 거는 뭐가 되겠구나? 4A 더하기 2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보면 이번엔 둘을 빼래.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네. 이렇게 빼면 그리고 얘가 빼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마이너스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남겠구나? 4B 마이너스 2가 남겠구나. 됐죠? 요거 전개하시면 답이에요. A, B에다가 루트 3, 루트 5 집어넣어서 전개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이 좀 길고 복잡할 때는 그냥 전체로 보시면 돼요. 전체 제곱 빼기 제곱이구나. 근데 그게 잘 안 보이면 치환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긴 식 나오면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서 보시면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유형 3번에 공통부분이 있는 다항식의 전개도 마찬가지로 치환을 하시면 됩니다. 치환을. 공통부분이 있다라는 거 똑같은 게 반복적으로 나온다. 똑같은 게 반복적으로 나오면 우리는 치환을 해서 보겠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2x가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내가 얘를 보통 수학에서 치환을 할 때 t로 많이 합니다. t로. 앞으로. 얘를 t로 치환을 해보겠다. 결국 치환을 한다는 건 공통부분이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없을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 보시면 어떻게 된다? t 플러스 1 곱하기 t 마이너스 5로 치환이 된다. 그러면 얘는 t에 대한 2차식일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 t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t,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t니까 마이너스 4t 될 거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t 자리에다 집어넣으시면 되고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전개하시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나오고 얘도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나오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5x t로 치환해서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거죠. 그치? 얘네들 중학교 때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절대 답을 쓸 때 t로 쓰면 안 돼. 다시 집어넣으셔야 돼요. 치환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도 보면 얘도 그냥 다 전개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했던 거 여기 A 더하기 B 있고 마이너스 C고 여기 A 더하기 B 있고 플러스 C잖아. 맞죠? 그럼 내가 얘를 그냥 A로 한번 봐볼게. A로.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A 마이너스 C 곱하기 A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합차공식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다. 그런데 A는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다. 그리고 는 2AB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얘 전개해보시면 A 플러스 B의 제곱 전개해보시면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2AB인데 좌변에 2AB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렇지? 그래서 넘기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C제곱 반대로 넘기면 됐죠? 그러면 얘는 여기 있네.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 삼각형이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죠. 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피타고라스 공식이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곱셈공식 변형이에요. 곱셈공식 변형인데 이게 변형이라는 게 결국에는 여기는 방정식의 성질을 활용한 거예요. 방정식의 성질이라는 게 뭐냐? 너네가 그냥 여태까지 봤던 거야. x 플러스 2는 5다라는 걸 이제 우리 이런 걸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그치? 이게 반대로 넘기면 x는 3이다. 3이나 5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플러스를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를 반대로 넘기면 플러스로 바뀌는 게 방정식의 성질이었죠. 또는 등식의 성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곱셈공식 변형이 뭐냐? 그냥 곱셈공식을 써놓고 그거를 반대로 넘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필요 없는 애들. 그러면 얘네들 이제 1번 공식은 중학교 때 나오는 거, 얘네들은 이제 중학교 때 나오는 거니까 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다. 얘 반대로 넘겨 마이너스 2ab 반대로 넘겨보시면 완전 제곱식이죠.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2ab 반대로 넘겨보시면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뭐야? 완전 제곱식을 변형을 해놨다. 반대로 넘겼다 2ab를. 알겠지? 알겠지?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내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얘가 들어가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들어가 있는 공식을 떠올려 보는 거야. 그럼 뭐가 있어? a 더하기 b의 제곱이 있죠? 아니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있죠? 그치? 거기서 불필요한 걸 빼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전개해보면 뭐가 나온다? 플러스 2ab라는 게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서 2ab만큼을 빼주면 얘만 남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ab가 나오니까 2ab만큼을 더해주면 없어져서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남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곱셈 공식을 외우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곱셈 공식 변형이에요. 그걸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 있고 a 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 있는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 있다. 그럼 얘가 들어있던 공식이 뭐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더라. 근데 당연히 얘를 계산하면 불필요한 게 더 나올 거라고 뒤에. 그럼 그 불필요한 건 뭐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하면 아까 했던 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 더하기 3ab의 a 더하기 b라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불필요한 거라고 얘가. 곱셈공식에서.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주겠다? 빼주겠다.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라는 애를 빼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곱셈공식을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거를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차피 반대로 넘긴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 따로, 곱셈공식 따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일단은 곱셈공식부터 외우시고요. 그거 가지고 변형에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있는 공식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분수 형태인데 분수 형태는 그냥 문제 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문자 2개짜리랑 똑같은 거라서 넘어가고 그 다음 문자 3개짜리에서 나오는데 이 3개짜리 중에 이 4제곱 공식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4제곱 공식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두 개는 일단 알아두시면 좋아요. 알겠죠? 많이 나오는 애들이니까 이 두 개는 알아두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공식이 있었던 거고 얘는 여기 A 자리에다가 AB, B 자리에다가 BC, C 자리에다가 CA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 다 문제에서 어차피 한 번씩들 확인할 거니까 공식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4번에 문자 3개짜리 또 나오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중요합니다. 전부 다 셋 다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안 외우신 분들은 못 외우신 분들은 아직 처음 본다 하시는 분들은 꼭 외우셔서 문제에 활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자 3개짜리는 공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자 3개짜리는 거의 다 공식으로 풀리는 애들이니까 오늘 다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까지만 외우시면 되네요. 일단은 이 정도까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곱셈공식은 귀찮아도 외우셔야 돼요. 내가 이제 외우라고 하는 게 몇 개 없어 사실. 수학은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게 몇 개 없지만 일단 기본적인 공식들은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공식을 몰라서 못 푸는 문제가 있으시면 안 돼요. 아무튼 공식들은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문제로 넘어가셔서 문자가 2개인 곱셈공식의 변형이라고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문자가 2개짜리인 거 지금 나오는 것처럼 문자가 2개짜리인 애들은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합과 곱 또는 차 이렇게 3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문제에서 어떤 문제든 간에 문자가 2개짜리인 어떤 식들은 요 3개로 다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알겠죠? 뭐냐? 여기서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얘는 곱셈공식에 없는 애야. 곱셈공식에 없던 애요. 그치만 뭘 떠올려라? 얘가 들어가 있는 곱셈공식을 한번 떠올려봐라.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애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ab가 아니라 2ab가 들어있죠. 그러면 ab만큼 한번 빼주면 되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필요한 거는
남기고 불필요한 건 빼주고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들 통분해보시면 A, B분의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A, B는 문제에 나와 있는 거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아까 했던 거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의 A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자 두 개짜리는 합, 곱, 차로 전부 다 표현이 된다. 다 표현이 됐죠? 집어넣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제곱이다. 4제곱은 공식에 없던 거 아니냐? 맞아. 없던 건데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4제곱이 결국에 A제곱의 제곱이고 B 4제곱이 결국엔 B제곱의 제곱이니까 내가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결국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요. 그럼 얘는 결국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라고요.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겠구나?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A제곱 B제곱이겠구나. 근데 얘를 이미 저기 앞에서 구할 수가 있겠죠.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구할 수가 있다. 괜찮니? 이해돼?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몇 차든 상관없어요. 4제곱이든 5제곱이든 6제곱이든 뭐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합과 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혹시 여기서 질문 있니? 괜찮아? 넘어가도 되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애들도 똑같이 쭉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15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15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x 7제곱 더하기 y의 7제곱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 7제곱은 우리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면 얘는 7제곱이라는 건 x 세제곱 곱하기 x 4제곱이라는 애죠. 마찬가지로 y 7제곱은 x y 세제곱 곱하기 y 4제곱이라는 애예요. 7제곱은? 맞죠?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볼 거냐. 얘네들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과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을 곱한 거다. 그러면 당연히 얘와 얘가 같진 않겠죠. 뭐가 있을 거야? 불필요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럼 그게 불필요한 게 뭐냐? 얘네들을 내가 전개해보면 당연히 x 7제곱과 y 7제곱은 나오겠지만 뒤에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곱하면 x 세제곱 y 4제곱이라는 애가 추가로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곱하면 x 4제곱에 y 세제곱이라는 애가 추가적으로 나온다. 그럼 얘는 불필요한 애들이지 않느냐? 그러면 빼줘라. 그게 곱셈공식 변형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네들을 빼주면 얘네들은 x 세제곱 y 세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y로 묶이는 애들이다. 여기서 x, 여기서 y 나오겠죠. 그럼 내가 이렇게 식을 써놓고 거기서 불필요한 걸 빼면 나오는 게 얘다.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 구할 수 있죠? x 더하기 y 문제 있으니까. 맨 앞에 문제 나와 있으니까. 그럼 두 번째, x 세제곱 곱하기 y 세제곱은 x 곱하기 y의 전체 세제곱이죠? 그럼 얘만 구하면 되겠네, 얘만?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 있죠, 여기.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라고 쓸 수 있으니까 2xy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는 6이고요. 얘는 2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xy고 그럼 넘기면 2니까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결국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맞죠?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얘만 하면 되죠? 얘만. 얘 아까 어떻게 했어?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이렇게 썼고요.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은 위에서 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 이렇게 썼었죠. 위에서. 그래서 쭉 집어넣기만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식이 나오든 간에 우리는 합과 곱, 문제에 따라서는 차까지 확인할 수 있다. 걔네들로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일단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2개짜리에서는 합과 곱을 구하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차까지 구하는 거 이렇게 3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식변형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어차피 x 5제곱도 나오고요.
x6제곱 나오고 지금처럼 x7제곱까지 보통 나옵니다. 8제곱부터는 계산이 너무 더러워져서 보통은 7제곱까지만 나와요. 알겠죠? 얘가 최대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까지 오늘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